확실히 노 관장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이 돼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된다면 노 관장이 SK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문재인 좌파 정권 출범 후 최태원과 문재인의 관계는 초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이어 김건희가 용산의 한 고위 관계자에게 노소영 관장을 직접 만나보라고 했고, 이 자리에서 노 관장이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후 이 관계자가 문건의 내용을 언론이나 수사기관 등에 흘리며 사실상 스피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최고 권력자는 김건희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김건희를 통해야 모든 일이 풀린다는 세간의 의혹, 이걸 입증하는 문건을 입수를 했습니다. 세계 재판이라고 불리는 SK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전 아비아트홀 관장과의 재산 분할 소송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2심 선고 후에 김건희에게 접근해서 여론전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건입니다. 자, 이 내용을 취재한 우리 정어리TV의 구자람 PD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구자람 PD, 먼저 입수한 문건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 정어리TV가 아주 중요한 문건을 하나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은 지금 처음 공개되는 것인데요.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SK 최태원 회장을 공격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왜 만들어진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게 됐는지를 취재하게 됐습니다. 혹시 문건을 볼 수도 있나요? 네, 지금 화면에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예, 저거군요. 네, 바로 이 문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문재인 좌파 정권 출범 후 최태원과 문재인의 관계는 초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문 정권과 한 통속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준다 등 최태원 회장을 공격하는 내용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보면은 맨 앞부분에 문재인 정권 동안 급성장한 기업에서 SK그룹, 셀트리온, 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호반건설, SN그룹, 에디스모터스 이런 식으로 딱 적었는데 호남 기업들도 많이 보이고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노소영 제보자에 따르면 이 문건은 노소영 관장 측 인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문건이 교묘하게 윤석열 정부가 SK를 의심하도록 짜여져 있고, 동시에 또 노 관장이 SK를 경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건을 누가 만든 거예요? 제보자에 따르면 노소영 측 인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문건을 김건희한테 전달을 했다는 겁니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 전달했던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윤석열 정권 시기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 문건에서 보이는 대로 최 회장이 대환상의 회장을 맡게 된 건 2021년 3월로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말기에 접어들던 시점에 1년 남짓에 불과한데, 또 반대로 윤석열 정부와 겹치는 기간 또 2년 반이고, 이런 왜곡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딸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대통령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대통령실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서 왜 김건희에게 이거를 줘야 될까 생각했을 법한데, 그러면 실제로 문건이 효과를 본 게 있습니까? 문건과 유사한 내용들이 시중에 돈 적도 있고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적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악성 유튜버들의 비방 공세까지 겹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2심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 부분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죠. 혹시 이 문건이 어디서 나온 건지 밝힐 수 있나요? 이거는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출처와 관련해서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김건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된 걸로 봅니까? 제보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김건희를 만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예. 이어 김건희가 용산의 한 고위 관계자에게
노소영 관장을 직접 만나보라고 했고 이후 노 관장과 해당 관계자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노 관장이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후 이 관계자가 문건의 내용을 언론이나 수사기관 등에 흘리며 사실상 스피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김건희한테 이런 내용을 전하니까 김건희가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해서 이 문건을 받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노소영 관장이 어떻게 김건희를 알게 됐을까요? 저희가 취재해본 바 공통된 인맥이 있고 예. 또 두 가지 모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미래회고 미래회? 네, 미래회라고 노소영 관장이 주도해 만든 재벌가 사교 모임인데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사실상 노 관장의 정재계 인맥 관리 창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래회를 노소영 관장이 주도한 그런 모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있나요? 여기 핵심 멤버 가운데는 윤석열, 김건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예. 예화랑 대표, 김방은이 있습니다. 예화랑이라면 대선기간에 비밀사무소로 썼다는 네,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선기간 비밀선거사무소로 사용한 곳인데요. 김방은 대표의 또 동생 김용식은 윤석열과 오랜 인연이 있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또 사위이기도 합니다. 이들 남매가 윤석열이 예비 후보였을 시절 또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냈는데요. 이로 인해 윤석열 당선 직후 김용식은 대통령실 비서실에 들어갔고 김방은 대표는 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들 남매가 정말 비선 실세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언론계에 흘러나왔다고. 그렇죠.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누구냐면 윤석열, 김건희 주례를 섰던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또 혹시 그 인맥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요즘 유명하신 분인데요. 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금거북이. 네. 예. 김건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매간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노 관장은 평소에도 이 전 위원장과 상당히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노소영 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위원장과 함께 경복궁을 답사했다는 내용의 긴 글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제 강피룽이라는 노 관장이 대표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던 사람인데요. 예. 이 강피룽 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했고 또 세간에는 버닝썬 전 이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노 관장이 주최한 와인 파티에 이 강피룽 씨가 연예인을 섭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업무 관계를 넘어서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 강피룽 최근에 왜 그 김상민 검사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완 화백 그림 김건희한테 뇌물로 갖다 바친 이 그림 산 사람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김 전 검사가 이유한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는 그 특검 조사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강 씨가 김 전 검사 요청을 받아서 그림 거래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맥을 보니까 지금 김상민, 강피룽은 노소영 관장 아트센터 나비홀의 최측근이군요. 그리고 여기가 김상민하고 연결이 되고 김건희하고 연락이 되고 이배용도 노소영 관장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경복궁 답사를 동행을 했네요. 네, 그리고 그 이배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김건희한테 이런 관계들이 있군요. 이게 미래회 또 이런저런 관계로 지금 엮여 있는데 또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노소영 관장하고 김건희하고 영부인 모임으로 뭐 서로 알게 됐나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영부인 모임도 있는데요. 영부인은 전직 영부인들과의 회동을 또 갖기도 하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김옥숙 여사가 전직 영부인 회동에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자리를 대신해서 노소영 관장이 참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대신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부인 모임에서 이렇게 만난 거군요. 네, 그렇게 친분을 쌓게 되고 노소영 관장이 이제 또 아트센터 나비를 관장으로 있고 김건희는 코바나 컨텐츠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그래서 관심 분야가 같다 보니 상당히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갖다 보면 또 뭔가 깊은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친해졌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전달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전을 시도했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김건희 인맥에 노소영 관장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움직였던 증거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 움직였다는 증거는 없는데요. 그건 취재 중이라서 나중에 아마 수사가 더 이루어지게 되면은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노소영 관장 측의 이런 문건과 관련해서 취재를 하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저 연락을 하거나 답을 들은 게 있습니까? 사실 이 문건을 입수하고 입장을 듣고 싶어 연락은 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 연락을 했는데 네. 뭐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했어요? 문자로 이렇게 사실관계를 듣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답변은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기는 봤던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보면 그 숫자가 지워지잖아요. 카톡이 아니고 문자였어요. 문자도 표시되지 않나요? 안 문자도 1 뭐 이렇게 해서 되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노소영 관장이 왜 김건희에게 이런 문건을 전달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서 최태원 회장한테 불리하게 하려고 했는가. 결국은 이제 지금 이혼 소송 끝나고 재산 분할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1심에서 2심으로 이제 넘어갈 때 그 재산 분할 판결이 20배가 넘게 지급하라고 났지 소송이 않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정리를 좀 해보면. 정리를 하면은 1심은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요. 근데 노 관장이 이게 졌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항소를 하여 2심에서는 1조 3,80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확실히 노 관장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렇게 판결이 돼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된다면 노 관장이 상당히 SK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리하여 노 관장이 이 여론전에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고 싶어서 이 문건을 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 근데 당시 2심에서 재산 분할액이 1조 3,800억이면은 거의 지배구조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 관장이 이 SK 경영권에 자기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김건희는 이제 이 노 관장을 밀면서 그 대가로 어느 정도 자기가 좀 뭔가를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된. 만약에 SK 먹으면 우리 나눠 가지자 뭐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은 혹시라도 오늘 단독 보도를 했으니까 추가로 제보가 들어오거나 네. 또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더 추가로 취재를 해보기로 하지요. 네. 노소영 관장은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뭐 반론할 생각이 있으면 우리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연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참 귀한 문건인데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예. 뭐 취재하면서 혹시 뭐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불안한 거. 그래요. 뭐 제대로 뭐 진실이면 네. 뭐 전혀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예. 오늘 미래회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노소영이 움직이는 미래회. 이쪽 미래회에 있는 인사들과의 김건희와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을 통해서 최고 권력에게 접근했고 그리고 그 최고 권력은 이제 김건희인 거죠. 그쵸. 그리고 김건희에게 이런 문건을 전달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을 해서 그 지금 대법원에서 저 상고심 진행 중이죠. 네, 거기에 좀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계속 취재해보고 추가로 취재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어리 TV의 구자람 PD와 함께 문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